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보증금 15억 원을 내고 사용하던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 보증금 15억 원을 회수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들을 서울형 작은 학교로 지정해 서울 전역 공동학구제와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돌이키기엔 역부족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학교에 직접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자는 아이디어다. 주교복합 즉 학교 부지에 아파트와 학교를 융합한 건물을 짓자는 것.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용역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다. 새해 첫날 아침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나 이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거나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역병이 돌고 하면 인구가 좀 줄었을 수도 있지만은 근현대에 들어가지고 급속하게 늘던 인구가 줄은 것은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019년보다 2020년 인구가 2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록 인구가 2019년보다 작년이 2만 838명이 줄어들어서 5,182만 9,023명이라는 거예요. 출생아가 역대 최저치인 1년 단위로 27만 5,815명으로 30만 명이 처음으로 붕괴됐습니다. 그냥 붕괴된 정도가 아니라 30만 명에서 한참 밑으로 쳐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노인층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2,3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3년 반 만에 74%가 올랐다고 KB국민은행에서 서울시의 아파트 평당 매매 가격을 4,033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모두 저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만 저축해도 다행이죠. 없는 사람일수록 반도 못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버는 게 적으니까 기본은 써야 되고 돈 버는 사람들 중에 소득의 절반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고 말한 부분, 이걸 이제 저는 좀 표현을 고쳐가지고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고 하니까 자꾸 민간이 공급한다면 사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국가적 주택 공급을 정부가 사회주의처럼 집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빨갱이냐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라고 바꾸겠습니다.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그래서 국가가 원가로 판다. 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이는 한국에 두 가지 문제. 지금 집을 사는데 30년, 40년이 걸리고 또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대한민국 자체의 존립이 무너지고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타격에 잃고 앞으로 20년 뒤에 노인 인구가 2배로 늘면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월급 벌면 노인 1명 복지비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요. 저는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결국은 인구는 늘어나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폭등은 떨어질 겁니다. 민간 부동산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가격도 국가적 원가 판매가 시작되면 떨어지고 평당 700만 원의 주거가 공급이 되면 결국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야 정치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내가지고는 집값 문제에서 절대로 이 킬러 컨텐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출산 문제의 기본 원인이 뭐냐? 결혼하는 사람이 적고 결혼한 사람 중에서도 출산하는 사람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요. 결국은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꺼리고 또 출산도 결혼을 해도 꺼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3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잠재 생산 능력이 매년 1%씩 하락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출산에 돈을 적게 쓰느냐? 5년에 150조를 썼는데 저출산에 출산율이 OECD 꼴찌고 출산 감소 폭도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할 연령대가 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1인 가구로 지금 열악한 주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39%로 최다로 3인 가구를 앞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심각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노인들이 이제 배우자가 사망해서 독거 노인으로 1인 가구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는 나왔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그들이 살 수 있는 가격 정도로 집을 제공해주면, 그래서 제가 서울의 평당 700 수도권에 서울과 경기에 결혼해서 애 키우기 충분한 30평 집을 평당 700만 원이면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20% 4억 2천만 원만 가지면 집을 미리 주고 살면서 이제 한 4, 50만 원, 3, 40만 원씩 모기지로 갚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행하면 제가 봤을 때 결혼과 출산이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근본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증금 좀 하고 나머지 월세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다 돈을 그냥 남에게 주는 거죠. 월세 노예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집을 미리 받고 거기에 이렇게 갚아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결혼이나 출산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할 거냐. 150조를요. 출산 장려에 쓸 게 아니라 5년간 150조를 국가적 주택 공급에 써보세요. 벌써 출산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번에 나온 인구 감소와 출산율 급감과 그리고 집값 폭등 이 부분에 지금 맞추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득 정치권들이 도입을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이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대 입구역 2호선하고 7호선이 만나는데 화양초등학교라고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에. 그런데 그 화양초등학교가 작년 2월 달에 폐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1,700평의 땅이 있어요. 내가 정권에 요구를 합니다. 그 1,700평의 땅에 400억이래요. 감정가가. 거기에 원가 아파트를 지읍시다. 원가 아파트를. 그래서 평당 550만 원 공사비를 하고 그 다음에 땅값을 500가구 30평짜리 들어간다 보면 용적률은 정부가 혜택을 좀 주면 되죠. 한 900%. 그러면 거기에 1,700평의 화양초등학교 자리에 아파트를 짓자. 원가 아파트를. 평당 550으로. 그리고 거기에 땅값은 400억이니까 500가구가 들어가면 한 집당 8천만 원 계산되죠. 그리고 30평이면 550만 원씩 하게 되면 1억 6,500입니다. 그러면 2억 4,500만 원에 30평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역 바로 5분 안에 있는 교통의 요지고. 근데 원래 그 근처가 주택가고 노인들이 많이 살고 젊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제 유흥가가 돼버렸죠. 근대역 앞에 그거가 다 유흥가 환락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 키우는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학교에 학생이 62명으로 줄어가 다른 데 전학 보내고 학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원가 주택을 짓자는 거예요. 건폐율 900%만 주면 자 그런데 건폐율 높여줘야죠. 한 14층 5층만 올리면 30평짜리 아파트 500가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500가구 넣어서 할 거니까
정부가 자신 없으면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조합주택 모집해서 한번 지어볼게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가주택을 화양초등학교 자리에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주택을 대대적으로 국가가 하라, 이걸 내가 윤정권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하는 부동산 정책이 메가시티도 도움 안 된다고 나왔지요. 서울시로 넣어준다고 해도 지지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노후 신도시를 다시 개발한다, 재개발한데도 안 통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원도심을, 그 낡은 도심을 부활시키겠다 해도 안 통하고, 오세훈이가 아무리 한강변을 개발해가지고 60층짜리 아파트를 올린데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양초등학교 자리에 거기에 원가 아파트를 지어보자라고 하고, 그래서 정부가 LH공사가 가지고 있는 SH공사든 다 동원해서 디자인 기술, 그리고 하층에서 빼먹는 걸 빼고 직접 중소건설사에게 바로 그냥 공사를 줘서 거기에 평당 550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800만 원에 됩니다. 내가 700만 원 대라 했지만 그건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800만 원. 800만 원에 평당 800만 원에 아파트를 지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거기서 엄청난 국민의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면서 언젠가는 부동산으로 돈 벌어먹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부동산 가격은 주거가 되지요.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투기꾼들 상류층이 돈 벌어먹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 공공재 주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다가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5+3, 원가주택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득히 멀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당원들 중에도 진짜 되겠나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흑인 노예들을 부릴 때 미국에서, 영국에서 과연 노예 해방이라는 게 가능할 건가? 그 나라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예 노동이나 노예 무역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어렵다고 봤을 겁니다. 농업이 주 산업이던 시대예요. 근데 결국은 노예가 폐지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거에 왕정시대에 민주주의 투표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건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상식이었던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원가주택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어디서 시작하느냐. 서울의 근대 입구역 옆에 가면 거기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곳에 화양초등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 이 폐교가 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죠. 그 화양초등학교 있는 데가 근대 입구역 옆에, 그 근대 입구역 옆에 유흥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흥가가 되다 보니까 거주 인구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학생 수가 작아지면서 학교가 폐교가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의 폐교라고 하면 원가주택을 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양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도시 폐교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다 접근성이 좋고 부지가 넓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한 교수는 화양초등학교 근처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존재하고 자녀를 가진 중간 세대들이 현저히 적어서 공백이 생기면서 폐교가 되었다. 그러니까 도심에 사람이 많아도 실제 거주 인구, 지나다니는 유동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가 학교 다니는 대학생 아니면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원도심의 노인들만 살고 있는 그런 데가 됐죠. 그 근처 장사하시는 분은 다 딴 데서 와서 장사하는 겁니다. 집은 딴 데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까지 이제 광진구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는데 청년 인구, 젊은 층은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애들 숫자는 급격히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2008년에 23,338명의 초등학생 인구가 광진구 내에 있었는데 불과 14년 만에 12,662명으로 46%나 줄어들었어요.
서울시에 통상적으로 36% 같은 기간 줄었는데 이 10%가 더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요. 땅이 한 1,700평 되니까 여기에 원가 주택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800만 원 초반 정도의 평당 이 아파트가 분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 도심의 교통의 요지에 지하철 2개역이 지나는 교차역에 800만 원 초반대의 아파트, 그걸 정부가 한번 짓도록 시도를 해본다는 겁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살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1층에는 유치원이나 또 요양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한 14층, 3층 정도만 지어도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가 주택을 정부가 나서서 시험 삼아 한번 지어본다든가, 아니면 원가 주택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 조합을 갖다가 구축하도록 하고, 거기에 정부가 각종 건물에 대한 설계, 실제 짓는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하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도 이번 화양초등학교에 짓는 거예요. 30평짜리를 500세대 짓는다. 그러면 15,000 연금평이 들어갈 거예요. 1,700평의 땅 위에 15,000평 충분히 지을 수 있죠. 한 9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용적률요. 자, 이런 식으로 원가 주택을 지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 보이게 되면 저희들이 주장하는 동사무소, 복지센터, 구청, 그리고 파출소, 소방서, 각종 공공기관, 주차장 위에 이런 데 전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학교를 그대로 두고 학교 위에다가 원가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저는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당 건축비가 올라서 정부 발주로 780이다 어쩌다 전부 헛소리고요. 지금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소장이나 그 집 지어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550이면 못 짓는가? 다 짓는다고 할 겁니다. 거품 쫙 빼고요. 그냥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아파트를 거품 빼고 550에 못 짓느냐? 충분히 짓습니다. 800만 원대 초반에 실질적으로 서울 도심의 폐교 위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계산 좀 해봤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원가 아파트를 서울 최초의 도심 폐교학교 화양초등학교에 한번 지어봐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